내일은 북한의 국군의 날이라고 할 수 있는 건군절입니다. 건군절을 맞이해 북한은 선군 사상을 강조하면서 김정은이 아닌 김일성 주석 부각에 힘을 쏟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여군들의 전력도 부쩍 강화됐는데요. 안찬희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 탈북군인 이소연 씨와 함께 건군절을 맞은 북한의 동향, 또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건군절. 자, 북한에서는 어떤 날입니까? 북한에서 건군절은 김일성 생일 또 태양절, 그러니까 네. 이제 광명성절, 김정일 명절, 그다음에 정권 수립 당창건 다음으로 한 5번째 가는 뜻깊은 명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은 이제 건군절을 좀 많이 변경시켰는데 네. 원래 1948년 2월 8일에 북한이 창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78년에 와서 그것을 소급 적용해서 김일성이가 1932년 4월 25일 빨치산을 만들었다. 네. 그걸로 이제 소급 적용해서 지금 역사를 한 83년인가 이렇게 늘려놨는데 아직도 그래서 이제 그동안 28절은 잊혀졌다가 또 78년 없애버렸던 게 최근에 37년 만에 또 28절을 한번 강조를 해서 김정은 시대가 김일성 시대의 그런 어떤 정서와 향수를 되살리는 네. 그런 의도를 보여서 앞으로 내년에도 과연 북한이 28절을 또 강조할지 계속 사이어로 갈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화면을 보면은 열병식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해마다 이 건군절에 열병식이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 주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열병식에는 많은 병력과 무기가 동원돼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것은 꽃꽂이는 해, 예를 들어 5주년, 10주년, 20주년 이렇게 가고 특히 예. 올해는 이제 83주년인가 이렇게 됩니다만은 예. 지금 10월 10일 당창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앞두고 벌써 저런 퍼레이드 연습에 들어갔기 때문에 예. 굳이 4월 25일 날 내일 저것을 퍼레이드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올해는 하지 않고 10월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에 대규모로 북한 역사상 최대 규모로 하려고 벌써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10월에. 예. 네. 자, 이소연 씨는 또 탈북 군인 출신이시니까 이 건군절이 좀 더 특별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아까 열병식 장면 봤지만 발을 딱딱 높이를 맞춰서 들어 올리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직접 해보셨나요? 저는 97년 4월 25일 열병식에 제가 참가했었습니다. 네, 한 10년 전이네요. 네, 한 10년 전입니다. 예. 어떠세요?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근데 열병식 할 때 저희 제일 힘든 것은 네. 처음부터 저 대열을 다 씌워놓고 하는 게 아니라 다리 높이와 팔 높이 뒤로 뻗었을 때 팔 높이 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일렬씩 훈련을 시킵니다. 근데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 각 부대에서 선출된 군인들이 평양의 미림 비행장 같은 곳에 모여가지고 예.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다리만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다리만 드는 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식사를 잘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막 밀밥, 보리밥 같은 데다가 소금국 같은 것도 주고요. 그래서 군 사정이 너무 안 좋으니까 각 부대마다 후방 사업을 따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후방 일꾼이 얼만큼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저희가 잘 먹고 훈련을 하는데 또 다리를 들 때마다 땅에 짚을 때마다 짝짝 소리가 또 잘 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소리 자체가 바로 전투력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군화 밑에다가 징을 박습니다. 밑에다가. 징이요? 예, 찡 박는데 그게 없으면 목 같은 거 막 얻어다가 박기도 하는데 칠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그게 잘못 박아서 정말 훈련을 오래 장기간 하다 보면 못이 발을 막 찌르고 올라오기도 하고요. 예. 네. 정말 벨트로 허리를 막 묶어가면서 정말 안간힘을 쓰면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1호 행사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김정일이가 나와서 저희가 1호 행사 참가했다는 그 영예스럽다는 그거 한 가지 얻기 위해서 2년 동안 또 다리만 드는데 저희가 동원이 돼서 훈련을 했었죠. 예. 2년 동안 훈련했다니까. 예.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말씀 듣다 보니까 군대라는 게 군기가 있고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군기가 굉장히 강할 것 같은데 다리가 조금이라도 안 맞게 되면은 특별한 기합을 받게 되는 겁니까? 어떤 처벌이 있습니까? 기합을 주죠. 잠을 안 재운다거나 또는 1년 너희가 다리 드는 것이 한마디로 집단주의, 예. 정신력 표현이기 때문에 안 맞게 되면 잘 안 맞는 사람 한 사람을 왕따 시키면서 또 생활총과 비판도 하고요. 예. 다 같이 모여서 비판도 해가고 그 다리 안 드는 거에 대해서 밤에 잠을 안 재우고 다리를 제대로 들 때까지
계속 시키기 때문에 예. 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예. 북한 여군 얘기 잠시 뒤에 또 나눠보도록 하고요. 예. 건군절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번 건군절은 유달리 선군 사상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때문인지 노동신문에서 과거 김일성 주석의 군 활동 화보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그 예. 모습 저희가 잠시 살펴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일성 주석의 군 화보 활동 모습입니다. 네, 23일 노동신문 이면 전체 컬러 사진으로 공개가 됐는데요. 제목이요. 백두산 혁명 강군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김일성 대원수님입니다. 뭐 현재 지도 모습, 과거 모습이 실렸는데요. 현재 지도자가 김정은인데 왜 김일성의 군 현재 지도 사진을 공개한 걸까요? 아마 이제 김일성이 북한군의 창설자의 한 사람이고 예. 네. 특히 김일성 시대, 그러니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는 북한군이 어느 정도 원형을 유지했습니다. 예. 이 북한군이라는 게 만들어질 때는 48년 2월 8일에는 소련군의 교리와 규칙에 따라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6.25 때 중공군이 들어오면서 중공군으로 이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김일성 시대에 군은 비교적 강했고 북한 사회 모든 역량 중에서 군을 따라 배워도 될 만큼 모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북한이 지금 김정은 자체도 김일성을 따라 배우려고 하는 자체가 김일성 때 북한 체제가 작동했다. 그래서 저 사진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주민들 또 군인들에게 향수도 불러일으켜주고 우리도 그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기 위해서 김일성 사진들을 이번에 많이 공개한 것 그렇군요. 같습니다. 네. 충성심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데 이 건군절이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뭐 두 분은 그날은 뭐 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는 그 군에 있을 때 건군절 하게 되면 군대들은 일단 잘 먹겠구나 라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특별 배급이 이루어지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희한테 그런 거 뭐 고기나 뭐 그런 거 부식물자들이 와야 되는데 예. 그것조차 건군절조차도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군민일치라는 명목하에 각 그 도시근에 있는 큰 기업소들 뭐 그런 기업소들하고 부대하고 그 하나의 그 결연을 맺어놨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90년대 초반부터는 그 결연을 맺어가지고 그 기업소에서 자기가 맡은 군부대에 4월 25일 날에 얼만큼의 물자를 지원했는가에 따라서 당비서가 또 출세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는 각 그 자기 회사원들한테서 칫솔도 내라, 뭐 밥그릇도 내라, 심지어 막 발사계, 뭐 양말, 정말 걷어갈 거 다 거둡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군인들에게 그때만큼은 각종 물자부터 시작을 해서 떡, 고기를 비롯한 각종 음식물이 그날은 정말 그 진기하게 오기도 합니다. 예. 네. 근데 또 그런 기업소를 잘못 만난 부대는 정말 그냥 그날에 정말 그 서면으로 그냥 뭐 인사 그냥 한마디만 미문 편지. 예, 미문 편지만 얻던가.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그 기업소도 잘 만나야 되더라고요. 네. 군인들에게는 이렇게 배불리 먹는 날이었지만 실제로 뭐 이런 물품들 보내야 하는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썩 달갑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게 농민들이 말이죠. 이제 이소연 씨가 잘 설명했지만 군부대 한 개 사단이 주둔했다면 그 지역의 협동농장, 그 군당 책임 비서는 여기에 제2 정치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이게 꼭대기서 잘 공급을 해야 되는데 공급은 못하고 인민들 거를 갖다 공급해서 먹어야 되니까 군인들이 평소엔 전부 도적질을 하는 겁니다. 민가에. 그래서 북한군 그 불악 주변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공화국은 군대가 지키고 군대는 인민이 지킨다. 그러니까 병사들이 나타나면 주민들이 일을 멈추고 마을을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들어와서 밥그릇 다 훔쳐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민간인들이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정규군인데 이게 무슨 게릴라도 아니고 정규군인데 국가에서 공급을 못 해주고 민간인이 하려니까 뭐 반찬 무말랭이에서부터 장갑 발사계까지 다 해주다 보는데 민간인도 여유가 돼야 되지만 여유가 안 되는데 예. 그걸 공급해 주려니까 예. 북한군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건군절의 주인공은 뭐 북한 군인들일 텐데 조금 전에 훈련받았던 그때 네. 상황들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북한 여군 전력이 크게 강화됐다고요? 네. 뭐 아무래도 120만의 병력을 남자 군인으로 채우기에는 지금 수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래서 95년도 한 중반부터 태어난 가족을 보게 되면 결혼을 한 그 가족을 보게 되면 애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이미 북한 사회에서는 그 경제난 때문에 애를 2명 낳게 되면 바보라는 이런 취급을 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애들이 나중에 커서 군대에 갈 나이가 지금 딱 요 시기란 말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지금 남자 병력이 수가 턱없이 부족하니까 여군들의 병력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발점은 여군들이 그동안에 일반 병종에 참 많이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군에 들어갈 때 전투병이긴 하지만은 뭐 일반 타자나 교환이나 무선 같은 데로 많이 갔는데 예. 90년대 중반부터는 기본 방사포 부대가 여군들입니다. 방사포는 거의 80%가 여군들이 다루고 있고요. 고사포, 해안포, 고사총 같은 것은 이미 7, 80년대부터 여군들이 많이 다뤘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한마디로 북한의 병력을 채우기 위한 그걸 위해서 머리수 채우기 위해서 하는 네,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여군들의 수를 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북한 여군과 우리 여군의 전력 차이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했는데요. 그래픽으로 우리 여군과 북한 여군 어떤 차이가 예.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여군도 이제 만명 시대를 앞두고 있다고 하죠. 2015년 기준으로 9,228명인데요. 북한의 여군은 20배 이상 많습니다. 18만여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북한군 전체 병력의 1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복무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해요. 직접 군에 복무를 하셨으니까 어느 정도 복무하나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 나이가 만 16세, 17세입니다. 한마디로 소년병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이 군에 나가는데 예. 그러면 여군들 같은 경우는 7년입니다. 7년이나 네, 7년 7년? 합니다. 네, 남자들은 10년 하고요. 네. 근데 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여군들도 10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할 때는 10년 했었어요. 그래서 남자 13년 하고 여군이 10년 했었는데 그것이 그 뭐냐면 군대 내에서 그 비리가 많이 생기고 예. 또 나이도 많고 하니까 사생활적인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이제는 좀 연한수를 줄여서 남자 10년, 여자 7년으로 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유일하게 소년병을 징집해다가 7, 8년 동안씩 군사복무를 시키는 거고요. 젊은 꽃다운 나이가 다 그렇죠. 뭐 군대 연애 들어가는 하나도 뭐 거네요. 허용도 안 되고요. 네. 휴가라는 것도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어떻게 군에 지원할 때 합격 커트라인이나 뭐 지원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일단은 키가 여자 같은 경우는 1m 53 이상이어야 하고요. 누구나 다 그 나이쯤 되면 53cm가 많이 아닙니다. 넘지 않습니까? 북한은 평균 키가 남자들 평균 키가 1m 58입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저처럼 60 지난 이상은 그 키가 아주 큰 아주 큰 키입니다. 키에 예, 속하셨군요. 큰 키에 속합니다. 예, 그래서 그 체중 48kg면 군대에 갔는데 이제는 43kg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는 37kg라도 군대에 가라 이거고요. 예. 그래서 옛날에는 여군 하게 되면 군대가 너무 힘들었어요. 아. 정말 빽과 뇌물을 막 써가면서 예. 군대에 갔는데 지금은 거의 의무제다시피 여군들을 지금 다 데리고 가기 때문에 뭐 이제는 군 생활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고 북한의 부모님들 속에서는 자기 딸을 군대에 내보낼 때는 필수인 제품이 루프라는 것입니다. 뭐 그러면 뭐 성생활 성범죄나 뭐 이런 그렇죠. 연관이 군대 있기 내에서 때문에 성추행, 그렇군요. 성폭행이 너무 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어머님들이 이걸 필수로 해가지고 군대에 내보내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예. 그런데 그 7년에서 10년 젊은 시절을 다 군대에서 보내는 건데 어떻습니까? 군대가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서 복무를 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죠. 어떻게 정해집니까? 북한은 부대 군에 입대했을 때 지역을 아주 바꿔버립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 군인들은 서울 사람이 경기도에서 복무하는 그런 사례도 제가 좀 보기도 했는데 예. 북한 같은 경우는 항해도 지역을 함경북도 쪽으로 그러니까 북쪽에서 남쪽으로 아예 지역을 바꿔버린다는 거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용도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예, 또 그러고 자기 지역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서 훈련을 하다 보면 그 지형도 다 익숙을 해야만이 전투를 잘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알라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아예 지역을 바꿔버리는 그래서 군대에 내보내기도 하죠. 예, 그렇군요. 네, 뭐 이렇게 여군들의 활약이 북한에서 계속 눈에 띄고 있는데 얼마 전에 대북전단 총격한 고사총 부대도 여군들로만 이루어졌다고 하고 또 공군에서도 큰 활약을 보이고 있다는데 이런 상황들 좀 짚어주시죠. 예, 지난번에 이제 그 14.5mm를 지난해 10월 10일 날 우리 탈북단체가 보내니까 쐈는데 네. 그 14.5mm 그 사신 고사기관총은 일반 보병에서는 다 여군이 관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발사한 것은 예. 비무장지대를 끌고 들어와서 쐈기 때문에 그 비무장지대 지피마다에도 14.5mm가 한정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그걸 발사한 사람들은 이제 남성군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공군에도 보면은 뭐 야크라든지 또 미그 15 이 6.25 때 쓰던 그런 재래식 비행기들을 버릴 수 없으니까 아까워서 예. 그대로 두는데 여기다 이제 주로 군 남자 조종사들은 뭐 미그 21 이상에 다 배치를 하고 주로 이 조종사들을 이 비행기가 자주 뜨는 건 아니니까 요군들로 두어서 특히 이제 요군들이 말하자면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가미가제 특공대 비슷하게 네. 우리 남한의 이제 그 말하자면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이런 걸 이제
자살폭탄처럼 뛰어드는 예. 이런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직접 그 여성 공군 부대를 방문해서 사진도 찍어주고 이게 각별한 사랑을 돌리는 게 너희들은 언제든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특공대다. 이런 그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공군 사랑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자, 건군절 이제 뭐 여군 이야기도 해봤고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혹시라도 이 건군절을 맞아서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네,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북한이 지금 아마 김정은의 이제 모스크바 방문이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스크바로 나가는데 이런 어떤 무력 도발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냐, 또 주목을 끌 수 있냐 이런 여러 가지 고려가 있을 것이고 아직도 이제 지난 4월 1일에 예. 동해 그 항해 금지령 내린 이후에 그걸 해제를 공식 안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북한이 건군절을 맞으면서 나름대로 ICBM이나 무슨 또 스커드 미사일이나 로동 미사일 같은 걸 한두 발 정도는 쏠 수 있겠다. 그러나 그 이상 큰 도발을 하면은 김정은이 모스크바 가는데 별로 유리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면 아마 그 이상 도발은 적어도 상반년도가 지나서 하반년도쯤에 아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얼마 전에 평양 인근에 포병 전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기사도 났었고요. 또 북한 경비원이 NLL 침범하는 사건도 있었는데 뭐 미사일 발사 같은 의례적인 행동 외에 좀 다른 형태의 돌발 무력 시위는 예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까? 글쎄 지금 뭐 북한으로서는 여러 가지 무인기 도발 이런 걸 이제 우리한테 이미 체크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네. 아마도 그 외에도 지금 최근에 또 서해안 그 열점지대로 선택한 서해안 그 무도 방어 지역 김정은이가 여러 차례 왔다 간 그 지역을 또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어떤 그 최첨단 장비들을 거기다 끌어다가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월 말까지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들이 건군절을 맞아서 북한 전력 그리고 뭐 군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화면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오르는 것은 여군들의 역할 조금 전까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선군 사상이라는 것이 과연 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건지 건군절을 맞아서 또 그 부분이 더 강조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북한에서 군은 하나의 북한 체제 하나의 그 골격이라고 할 수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위 백두산의 혁명 전통은 이 군이라는 집단을 혈관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지금 자기 그 나이나 모든 면에서 취약하기 때문에 네. 군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집권하면서 3, 4년 전부터 군에서 권력은 노동당으로 옮겨놨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권력은 군에 두어야 된다. 그런데 북한은 군대를 중시한다는 게 국가정보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위부도 전부 군복을 입혀놨습니다. 예. 그것은 바로 거기서 권력이 군복에서 권력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으니까 당분간은 이 선군사상, 선군정치를 표면적으로나마 유지해야 김정은이 권력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걸 갑자기 바꾸면은 체제가 위협할 수 있다. 이런 판단하에 선군 사상을 계속 강조한다고 봐야 됩니다. 예. 네, 끝으로 이소연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건군절을 맞아서 군에 계실 때 대남 도발이나 이런 거 특별히 북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이전에는. 건군절보다는 일단 북한에서는 지금 3월 달까지 동계훈련이 끝났기 때문에 네. 4월 같은 경우는 그 집체적인 훈련 판정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이 평양과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예. 연연이 없이 동계훈련을 한 달 먼저 들어갔고요. 네. 그리고 1월 달, 2월 달에 전국적인 1차 훈련 판정, 2차 훈련 판정이 예. 있었습니다. 근데 이 1차는 정확히 판정을 했는데 2차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뭐 북한 내 뭐 이런 사정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안 하고 있어서 분명히 그 4월 달에는 그 건군절을 맞아서 전체 군인들을 평양에 불러다가 대규모적인 이런 훈련 판정을 할 가능성은 대남 있다라고 도발보다는 보았습니다. 대규모 훈련이 있을 것이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지금까지 건군절을 맞은 북한의 동향 알아봤는데요.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탈북 군인 출신 이소연 씨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